먼저 셧다운이 코앞으로 다가오다 보니까 이 구독자 방안에서 이제 대화 나누시는 거 한번 보게 되면 진짜 걱정이 너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걱정하실 게 하나도 없습니다. 이제 그 당시에 셧다운과 현재의 셧다운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왜 괜찮은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일단은 지난번 셧다운 때는 9월 25일부터 해서 10월 초까지 정말 크게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이 당시에 여러분들도 기억나시겠지만 그 당시 이더리움 가격에 가장 큰 영향력을 미쳤던 게 뭔지 아십니까? 바로 통화 정책이에요. 10월 달에 이제 물가가 계속 치솟고 이제 목표 물가까지는 한참 많이 남아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 자체가 많이 불안정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하냐 마냐 이런 통화 정책이 바로 쟁점이었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 셧다운이 들어가고 나서부터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폭발적으로 급증하게 되었었죠. 당시 영상 10월 1일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게 되면 당시 10월 29일 날 패드워치상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부분들 이 데이터들을 보시게 되시면 94.6%죠. 이 금리 인하 가능성이 원래는 50% 미만이었거든요. 근데 90%까지 치솟았습니다.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통화 자체가 풀리게 되면서 자산 가격이 상승하는 이런 착시 효과가 만들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더리움 자체가 그 당시에 크게 상승을 보일 수가 있었던 거예요. 자, 근데 지금부터가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것이냐? 지금과 그리고 과거의 차이가 여기서부터 발생이 돼요. 자, 그게 바로 현재 이 당시에는 완전 전면 셧다운에 들어갔던 거예요. 전면 셧다운에 들어가게 되면 연방 정부 자체가 아예 이제 행정 업무 자체가 정지가 되는 거예요. 공공기관 그리고 뭐 여권 비자 발급 이런 것들 있잖아요. 국세청에서 이제 세금을 걷는 일까지 모든 것들이 다 중단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실물 경제에 충격을 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GDP 같은 경우에 보시게 되시면 당시에 기사에 따르면 최대 22조 원을 손실이 난다 라고 했던 거예요. 한 주당.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시장 자체가 전체적으로 하락을 보일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미국 증시도 이더리움도 그 다음부터 하락세를 띌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떨까요? 자, 보시면 부분 셧다운. 자, 파셜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파셜 거버먼트 셧다운이라고. 이 부분 셧다운에 들어갈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제가 구독자 방안에서도 정말 핵심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던 내용이지만 자, 오른편에 보시게 되시면 12개 예산안 중에서 6개가 이미 통과가 되었고요. 6개가 미결정된 상황이에요. 이 말이 즉슨 뭐냐면 지금 국토안보부와 IC 자금 편성에 있어서 마찰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국토안보부와 그리고 이민세관 단속국 IC까지 해가지고 이 두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는 정상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재무부, 연준, SEC, 금융인프라 모든 것들이 다 정상 운영이 된다라는 것이에요. 그렇다 보니까 경제적 손실 자체 거의 없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위험자산 시장의 대표격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지금 하늘 높은지 모르게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죠. 이 셧다운 확률이 70%, 80% 매일매일 급등하고 있는 상황 안에서도 계속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잖아요. 근데 왜 이 암호화폐 시장만큼은 계속 지지부진할까요? 왜 시장의 자금이 계속 이탈하고 있을까요? 저는 그 이유를 현재 유일하게 남아있는 암호화폐 시장의 상승 모멘텀이 현재 연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이 클래리티 법안 그리고 지니어스 법안 여러분들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건데 2025년도 당시에 이더리움이 폭발적으로 급등을 하고 리플이 급등을 하고 비트코인이 급등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슈는 뭐였었냐면 바로 지니어스 법안과 그리고 클래리티 법안이었습니다. 단순하게 이런 법안이 있구나를 떠나서 결국 이 이더리움이라는 코인, 이 코인은 우리나라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하나요? 암호화폐라고 얘기합니다. 화폐라는 것은 돈의 개념이죠. 그러면 이더리움이라는 돈인, 이 돈에 대한 관점으로 봤을 때 이 돈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지 않는다면 가격이라는 게 늘어날 수 있을까요? 그리고 그 수요를 늘어나기 위해서 하나의 법적 테두리라는 게 분명히 만들어져야 됩니다. 그리고 그런 법이라는 게 만들어졌을 때 말로 우리가 실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편의점 가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으로 결제할 수 있나요? 없습니다. 자, 그게 왜 지금 사용을 못하고 있을까요? 기술력이 부족해서일까요? 아니에요. 법이라는 게 없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면 당연히 이더리움이라든지 다른 코인들도 엄청난 수혜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지금 셧다운이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통과되어야 될 것이 너무나도 많은데 셧다운이 들어가 버리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이것들이 다 연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두 달 정도는 이제 연기가 된다라는 얘기가 많이 들려오고 있다란 말이에요. 증시와는 다르게 암호화폐 시장의 유일한 이런 이슈가 좀 더 이제
이제 부재로 이어지는 상황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셧다운에 대한 영향력이 암호화폐 시장에만 더욱더 크게 반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면이 아니라 이 부분 셧다운에 들어가게 되면 이더리움이 반등이 바로바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더리움이 어쨌든 셧다운이 이제 발표를 하기 전에 일단 이더리움도 좀 더 변동성이 발생될 수가 있을 건데 과연 어느 구간에서 지지를 보여줄지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릴 건데요. 자, 여기까지 보셨을 때 좀 어떠셨을까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려도 될까요? 구독과 좋아요, 전체 알람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자, 그리고 이제 구독자분들, 듣고 계시는 시청자분들도 걱정이 되시겠지만 이제 우리가 또 생각하는 대로 또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죠. 이더리움이 빨리 반등 보이고 빨리 상승 나오라고 우리 댓글에다가 상승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자고요. 상승이라고 남겨주시면 분명히 빠른 시일 내로 또 반등을 또 강하게 보여줄 겁니다. 그러니까 상승이라고 한 번씩 남겨주시기 바라고. 자, 그럼 앞으로 이더리움이 이제 좀 더 변동성이 생긴다 하더라도 과연 어느 구간을 또 강하게 지지해줄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릴 건데 이거는 이제 어제 오전 아침에 제가 올려드렸던 내용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못 보신 분들도 계실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단은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을 때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다 라고 했는데 이게 뭐라고 말씀드렸었나요? 자, 이게 바로 실현 가격이다 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근데 이 데이터를 측정하는 방법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거래소에서 비트코인을 매수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은 보통 거래소에서 그냥 보유만 하시잖아요. 그렇죠? 근데 고래들은요. 1분 1초 할 거 없이 거래소에서 매입하자마자 바로 본인 지갑으로 이체를 시키게 돼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지갑으로 이체를 시켰을 때 그 당시에 비트코인의 가격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가격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낸 하나의 데이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체인상 안에서 이동을 했을 때 당시의 가격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 가격에다가 얼마만큼, 수량이 얼마만큼인지를 보는 겁니다. 그걸 전체를 총 합산해서 만든 데이터가 바로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예요. 그러면 매입하고 나서 바로 이체가 됐을 때 측정이 되는 데이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균 실제 매입 가격, 어떻게 보면 현재 비트코인의 고래들의 단가라고도 얘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흐름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한번 솔라나에 대해서 한번 보여드리게 되면요. 보시면 솔라나죠. 이 보라색깔 선이 바로 그들의 평균 매입 단가입니다. 그들은 바로 세력들이다, 고래들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상승세가 시작이 되는 구간들은요. 보시다시피 이 보라색 라인들을 돌파하고 나서부터 강한 상승세가 나와주게 되고요. 반대로 보라색 라인들을 이탈하니까 어떻게 되나요? 정말 급락이라는 게 계속 이어지게 되죠. 쉽게 말해서 이 자리를 이탈하게 되면 하락 추세로 전환이 되는 것이고요. 이 구간을 돌파를 했을 때는 상승 추세로 전환되기 때문에 보통 우리가 매수 매도한다라고 해봤을 때 이런 구간들은 매도를 하고요. 이런 구간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세요. 이와 같은 똑같은 개념으로 리플 같은 경우도 똑같이 있게 되는데 리플은 또 어떤가요? 당시에 이제 이 당시가 2022년도인데요. 당시에도 이 초록색깔 선을 돌파를 하자마자 급등이 시작이 되었고요. 또 강한 지지 역할을 해주게 되죠. 반면에 완전하게 이탈했을 때는 하락 추세. 그리고 나서 초록색 선을 타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다음부터 급등을 보여주게 되죠. 자, 이거는 리플, 이더리움, 비트코인, 솔라나 모든 코인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혹여나 여러분들이 걱정되시는 코인 그리고 궁금하신 코인들이 있으시면 말씀을 해주세요. 지금 이제 아무래도 하락장을 겪으신 분이시라면 걱정되시는 코인이 한 개쯤은 있으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자료는 이제 글래스노드 스튜디오라고 해서 이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 아무래도 이게 조금 단가가 좀 있다 보니까 결제하고 보시는데 부담이 있으실 것 같아가지고 제가 여러분들이 이제 구독자방에다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이 이미지를 여러분들께 또 보여드릴 수가 있으니까 댓글에다 남겨주셔도 좋아요. 근데 댓글에서 보시기 위해서는 이것들을 어떻게 하면 이미지를 이제 보여드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구독자방에다가 말씀을 해주시면 제가 하나하나씩 분석을 해가면서 한 번씩 말씀을 드릴게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제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던 이 리얼라이즈드 프라이스, 이더리움의 현 상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아까 이 선 있죠. 자, 이거 선 하나만 보시면 되십니다. 이 보라색깔, 이 남색깔 이 선이 바로 현재 이더리움의 이 고래들, 이 세력들의 이 기관들의 평균 매입가다, 이 평균 단가다라고 보시면 되십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까지 2018년도부터 해서 현재까지 흐름을 보셨을 때 어떤가요?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대략 한 7, 8년간의 데이터들을 같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선이 바로 그들의 세력들의 이 고래들의 기관들의 평균 단가인 건데 이 단가가 어떤가요? 단 한 번도 이렇게 이탈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만큼 강한 지지 구간에 해당이 되는 것이에요. 현재 역시나 마찬가지고요.
이 구간의 단가가 예전에는 얼마였었냐면요. 여러분들 보시면 12월 17일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당시에 2.8K였어요. 2.8K라고 하게 되었을 때는 보시면 한 번에 바닥 구간을 찍고 그리고 두 번, 이 세 번을 찍었을 당시의 가격이었습니다. 그 당시 원화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는 자, 몇 번이었죠? 세 번이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짜리들. 418만 원이 그 당시에 2.8K 구간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이더리움의 가격이라는 게 변하듯이 그들의 평단도 항상 바뀌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시면 2.7K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 2.7K가 현재 강한 지지 구간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세요. 단순하게 여기가 지지 라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절대로 아니고요. 7, 8년간의 데이터로 봤을 때 이제까지 이더리움의 흐름들을 봤을 때 단 한 차례도 이 자리를 이탈하지 않았던 만큼 강한 지지 구간 역할을 해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2.7K가 바로 어느 구간이냐면 바로 이 빨간색 라인, 제가 표시해 놓은 이 빨간색 라인이에요. 이 빨간색 라인은요. 이전 11월달, 12월달 바닥 찍었을 당시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구간의 이 밑꼬리 제일 끝의 구간이 2.7K였습니다. 이 원화 기준으로 해서 같이 한 번 더 보게 되면요. 마찬가지로 두 번째 구간의 밑꼬리 구간이었죠. 이 두 번째 구간의 밑꼬리 구간이 어딥니까?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408만 원 구간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이더리움이라는 게 이제 업비트만 상장이 되어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제 바이낸스 그리고 이제 코인베이스 여러 거래소에 상장이 되어 있는데 그 거래소마다 가격이라는 게 다 달라요. 그래서 그런 범위라는 게 이제 편차라는 게 분명히 존재하기 때문에 대략 플러스 마이너스 정확하게 좀 더 넓게 말씀드리면 한 2% 정도는 열어두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추가 매수를 하려고 하신 분들 그리고 이제 신규 진입을 하려고 계신 분들은 변동성이 좀 더 확대됐을 때 오히려 강한 지지 구간에서 매수를 하시는 게 좀 더 이제 싼 가격에 또 매수를 하실 수 있는 기회라는 게 분명히 오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너무 걱정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지난번에도 보시면 자 저희 구독자분들도 다 마찬가지로 자 418만 원 구간에서 이제 다 매수 타리를 잡아드렸었잖아요. 구독자 방안에서도 내려올 때 여러분들께 418만 원짜리들 매수하셔가지고 많은 분들이 또 단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이번에 한번 매도를 하고 다시 진입을 대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지금 구독자 방안에 대부분 이제 기다리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으셔가지고 혹여나 지금 추가 매수나 신규 진입을 하려고 계신 분들은 저희 구독자 방에서 제가 타점 잡아드릴 거니까 구독자 방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희 구독자 방은 아까 말씀드렸던 고정 댓글란 꼭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좀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